지금 중국 언론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15년간 한국의 실패만을 외쳐왔던 중국 최대 경제 뉴스 기자가 생방송 도중 폭발적인 한마디로 중국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그 발언은 SNS를 통해 전 국민에게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과연 그 파격적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오진이고 중국 최대 경제 뉴스 채널의 기자로 15년 동안 일해왔어요. 저는 날카로운 비판과 강력한 보도로 알려져 있어요. 수년 동안 저는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한국이 실패한 국가라고 말했어요. 과거에 갇혀있고 무너져가는 경제와 미래가 없는 나라라고요. 저는 제가 말한 모든 단어를 믿었어요. 오늘까지는요. 아침 햇살이 제 아파트 창문을 통해 비치는 동안 저는 여행 가방을 쌌어요. 제 손은 자동적으로 셔츠를 접고 카메라 장비를 정리했지만 제 마음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에 대한 제 보도에 도전하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편향적이라고 불렀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런 비난들은 제 직업적 자존심을 상처 입혔어요. 내가 보여줄 거야. 저는 필요 이상으로 힘을 주며 여행 가방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증명할 거야.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제 동료 민장의 메시지였어요. 하오진,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가지 마. 새로운 눈으로 한국을 봐. 미는 항상 너무 부드럽고 모든 것에서 좋은 점을 보려고 했어요. 그건 제 세계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제 이야기는 이미 제 마음속에 쓰여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은 순조로웠고 제 노트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했어요. 저는 한국의 수출 감소, 고령화 인구, 증가하는 청년 실업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경제적 재앙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인용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구름을 통과하여 내려갈 때 저는 한반도의 첫 모습을 보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높은 천장, 깨끗한 바닥, 효율적인 디자인은 공항보다는 미래의 박물관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지문과 얼굴이 원활하게 각동하는 기술로 스캔되어 몇 분 만에 입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긴 줄도 없고 혼란도 없었어요. 이상한 느낌이 제 뱃속에 자리 잡았어요. 제가 틀렸다는 불편한 감각이었어요. 첫인상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저는 제 짐을 찾으며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터미널 밖에서 저는 택시줄에 합류했어요. 공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깨끗했고 베이징에서 익숙했던 심한 오염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밀치거나 떠밀지 않고 인내심 있게 줄을 서 있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운전사는 미소 지으며 제 가방을 받았어요. 한국 처음이세요? 그는 제가 뒷좌석에 자리를 잡으며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간단한 영어로 물었어요. 운전사는 다시 미소 지으며 여러 언어 옵션이 있는 태블릿을 건네주었어요. 저는 중국어 아이콘을 탭했고 목적지 메뉴가 나타났어요. 저희는 방문객들을 위해 준비해요. 그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제 많은 중국 친구들이 한국에 와요.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어린아이처럼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어요.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분리대를 따라 꽃이 피어 있었어요. 차들은 질서 있게 차선을 따라 움직였어요. 멀리서 산들이 도시 스카이라인의 멋진 배경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제가 보도에서 묘사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이 아니었어요. 강남의 제 호텔도 기대 이상이었어요. 직원들은 제가 들어갔을 때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로비에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패턴이 바뀌는 멋진 디지털 아트월이 있었어요. 제 방은 도시가 내려다 보였고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멀리 있는 전통적인 사찰 지붕 모두를 볼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걸어서 탐험하기로 결정했어요. 거리는 분주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젊은이들이 야외 카페를 가득 채우고 웃고 이야기했어요. 상점들은 최신 패션과 전자제품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젊은 바리스타가 미소로 저를 맞이하는 작은 카페에 멈췄어요. 제가 한국어 메뉴에 어려움을 겪자 그녀는 간단한 중국어로 바꿨어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그녀의 친절함은 제가 예상했던 강요된 공손함이 아닌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그녀가 제공한 커피는 훌륭했고 옆에 작은 쿠키가 함께 제공되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창문을 통해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집으로 서두르는 회사원들, 테이블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손을 잡고 걷는 커플들. 그들은 실패한 국가의 시민들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내일의 조사를 위한 제 노트를 검토했어요.
저는 경제중심지 방문, 한국 시스템 비판자들과의 인터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투어를 계획했어요. 저는 여전히 제가 수년 동안 보도했던 실패한 한국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제가 수년간 보도해왔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오늘 계획에는 삼성전자 본사 방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쇠퇴하는 기업의 징후를 발견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호텔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후 저는 한국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증거를 담기 위해 노트북과 카메라를 준비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삼성 빌딩은 아침 햇살 속에 높고 빛나게 서 있었고 유리 외관은 푸른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이재훈이라는 젊은 남자가 안내 데스크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삼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투어는 삼성의 최신 혁신을 보여주는 전시관으로 시작했어요. 종이보다 얇은 투명한 화면, 여러 방향으로 접히는 휴대폰,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모두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을 보여주었어요. 재훈 씨는 저를 연구 실험실로 안내했는데 엔지니어들은 몇 년 후에나 출시될 프로젝트에 대해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알아볼 수도 없는 장치들을 테스트하면서 강한 집중력을 보였어요.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어요. 재훈 씨는 우리가 자율주행 차량 시스템 시연을 보면서 설명했어요. 우리는 한 가지 기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혁신하고 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앞의 현실은 제가 수년간 홍보해온 이야기와 격렬하게 충돌했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어요. 삼성 투어 후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번화한 쇼핑 지역 근처의 작은 카페를 찾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카페는 나무 테이블과 배경에서 부드럽게 흐르는 음악이 있어 아늑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아침에 적은 메모를 검토했어요. 증거는 분명했어요. 삼성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고 번창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기술은 최첨단이었고 시설은 세계적 수준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이야기의 이 부분이 단순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저는 서울 탐험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 눈에 띈다고 들었던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택시를 탔어요.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내릴 때 저는 제 전화기가 주머니에서 미끄러져 좌석에 떨어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사진을 찍기 위해 전화기를 찾으려 했을 때 10분 후에 없어진 것을 깨달았어요. 전화기 없이 저는 지도도 연락처도 소통할 방법도 없었어요. 지나가는 시민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저를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안내해 주었어요. 낮은 기대를 가지고 저는 젊은 경찰관에게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즉시 택시 회사에 전화하기 시작했고 제가 탑승하고 하차한 장소를 설명했어요. 몇 분 안에 그는 운전사를 찾았고 운전사는 제 전화기를 발견했다고 확인했어요. 경찰관은 저에게 미소 지었어요. 운전사가 곧 당신의 전화기를 가지고 여기로 돌아올 거예요.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고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물건이 주인에게 반환돼요. 저는 대기구역에 앉아 제가 경험하고 있는 효율성과 도움에 놀랐어요. 10분 안에 택시 운전사가 약간 숨이 차서 도착했고 제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전화기를 안전하게 손에 쥐고 경찰서를 나오면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한국은 제가 보도에서 묘사했던 국가와 전혀 달랐어요. 기술은 발전되어 있었고 시스템은 효율적이었으며 사람들은 정직하고 친절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한국의 주요 방송국 중 하나인 KBS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같은 기자로서 저는 한국 미디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했어요. KBS 건물은 아침 햇살 속에 높이 서 있었고 내부에서는 직원들이 회의와 스튜디오로 서두르며 로비가 활기차게 움직였어요. 김민서라는 프로듀서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그날의 일정으로 가득 찬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KB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에서 오신 기자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에요. 민서 씨는 저를 보안 검색대를 통과시키고 건물의 중심부로 안내했어요. 뉴스룸은 수십 명의 기자들이 클러스터로 배열된 책상에서 일하는 큰 개방 공간이었어요. 큰 화면들은 전 세계의 뉴스 피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방 안의 에너지는 제 뉴스룸을 떠올리게 했지만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곳은 방송 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곳이에요. 민서 씨가 설명했어요. 정확성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예요. 저는 기자들이 이야기를 논의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았지만 항상 존중하는 태도였어요. 제가 정부가 그들의 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을 때 민서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는 모든 미디어 조직처럼 도전에 직면해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들은 우리가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요. 그녀의 정직함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투어는 진행자들이 시사 문제를 논의하는 생방송 아침 쇼로 계속되었어요. 무대 뒤에서는 프로듀서들이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사실 확인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선정적인 헤드라인보다는 품질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집중하며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휴식 시간 동안 민서 씨는 저를 중국 미디어에 대해 사려 깊은 질문을 하는 여러 기자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들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의 호기심과 개방성은 제 평소의 방어적인 태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많은 외국 미디어가 한국을 쇠퇴하는 국가로 묘사해요. 한 선임 기자가 언급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경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과 다르죠.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동안 머리가 띵하고 울린 기분이었어요. 제 보도는 그 거짓 이야기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 일에 대해 진정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제공되었어요. 채소와 고기가 들어간 다채로운 밥 요리인 비빔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가 먹는 동안 민서 씨는 한국 저널리즘과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보도하는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모든 말에서 분명했어요. 저널리즘은 단지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다리 대신 장벽을 만들어요. 그녀의 말은 점심 후 투어를 계속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직원들이 정확성을 위해 콘텐츠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편집실, 교육 프로그램이 촬영되는 스튜디오, 방송되기 전에 데이터 분석가들이 정보를 확인하는 연구부서를 방문했어요. 오후 중반쯤 저는 더 이상 제 생각을 억제할 수 없었어요. 민서 씨와 제가 저널리즘 우수성상을 전시하는 벽을 보고 서 있을 때 저는 그녀에게 돌아섰어요. 제가 뭔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한국의 쇠퇴와 실패의 증거를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왔어요. 그것이 제가 수년간 보도해온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본 모든 것은 그 이야기와 모순돼요. 저는 분노를 예상했지만 민서 씨의 표정은 이해만을 보여주었어요. 많은 방문객들이 저희에게 같은 말을 해요.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인식과 현실 사이의 간격은 클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정보를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때요. 그녀의 친절함이 제 안에 무언가를 깨뜨렸어요. 제 직업적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벽이 갈라지고 정직함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한국의 기술, 사람들, 시스템들은 어떤 기준으로도 인상적이에요. 민서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가 고려하지 않았던 관점을 제시했어요. 모든 나라는 강점과 도전이 있어요. 한국도 포함해서요. 문제는 새로운 증거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바꾸기를 꺼리는 것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하루 여정의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 연구센터를 방문했어요. 그 시설은 혁신의 전시장이었어요. 테스트 트랙을 주행하는 자율주행 차량, 깨끗한 엔진의 동력을 공급하는 수소 연료 전지, 그리고 몇 년 후에나 출시될 자동차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들. 삼성처럼 현대도 쇠퇴하는 경제의 회사 징후를 보이지 않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긴 그림자를 드리울 때 저는 제 호텔 근처의 공원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가족들은 잔디에서 놀고 노부부들은 손을 잡고 걸었으며 젊은이들은 분수대 근처에서 놀고 있었어요. 제가 보도에서 묘사했던 어려움을 겪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제 전화기가 중국에 있는 편집자의 메시지로 울렸어요. 한국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그들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좋은 증거를 찾았어. 제가 쓰려고 계획했던 이야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제가 발견한 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만약 제가 정직하게 보도한다면 저는 수년간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에요. 제 평판, 제 신뢰성, 아마도 제 직업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딸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그녀가 혼자 균형을 잡았을 때 기쁨으로 빛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진실은 제 자존심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 손가락은 한국의 활기찬 경제, 기술적 혁신,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해 적어나갔어요. 제가 발견한 한국은 쇠퇴하는 국가가 아니라 전통의 가장 좋은 부분을 유지하면서 미래를 받아들이는 국가입니다. 기자로서 우리는 현실이 우리의 믿음과 모순될 때 생각을 바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제 편집자가 이 새로운 이야기를 출판할지 몰랐어요. 저는 제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진실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제 기사를 편집자에게 보낸 후 저는 수년 만에 더 가벼운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오늘 저는 이 나라가 어떻게 과거와 미래의 균형을 맞추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전통적인 면과 현대적인 면 모두를 탐험하기로 결정했어요. 아침 하늘은 제가 남산타워로 향할 때 맑은 파란색이었어요. 남산타워는 서울의 완벽한 전망을 제공하는 유명한 랜드마크예요. 케이블카는 산을 부드럽게 올라갔고 매 순간 도시의 더 많은 부분을 보여주었어요. 다른 관광객들은 창문에 바짝 붙어서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 옆에 있던 젊은 가족은 아래의 랜드마크를 가리키며 흥분했고 그들의 아이는 경이로움으로 눈이 커져 있었어요. 정상에서 저는 전망대에 올라 숨을 들이켰어요. 그 전망은 놀라웠어요. 한강은 파란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질렀고 우아한 다리들이 양쪽을 연결했어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높고 자랑스럽게 서 있었고 그 사이에는 곡선형 기와 지붕을 가진 전통 한옥집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아름다움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 보도에서 저는 서울을 과밀하고 오염된 곳으로 묘사했지만 여기서 위에서 보니 자연과 인간의 혁신이 조심스럽게 설계된 조화처럼 보였어요. 한 노부부가 난간에서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 여성은 제가 사진을 찍는 것을 알아차리고 미소 지었어요. 아름답죠? 그렇지 않나요? 그녀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우리는 평생 서울에 살았지만 여전히 우리 도시가 얼마나 특별한지 기억하기 위해 여기 올라와요. 제가 중국에서 왔다고 언급했을 때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우리는 작년에 베이징을 방문했어요. 정말 역사가 많은 멋진 도시예요. 우리가 거기서 느낀 매력은 잊을 수 없어요. 중국에 대한 그들의 따뜻함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특히 제 자신의 보도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비판적이었는지 고려하면요.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온 후 저는 북촌 한옥마을을 탐험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곳은 전통 한국 가옥이 수백 년 동안 보존된 지역이에요. 좁은 골목길은 우아한 나무 프레임과 기와 지붕을 가진 건물들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졌어요. 각 걸음은 시간을 거슬러 여행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젊은 한국인들이 관광객들과 함께 전통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순간을 포착하면서 그들의 유산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는 충돌 없이 나란히 존재했어요. 한 노인이 작은 가게 앞에 앉아 나무의 정교한 디자인을 조심스럽게 조각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수십 년의 연습에서 비롯된 정밀함으로 움직였어요. 제가 지켜보기 위해 멈추었을 때 그는 올려다보고 미소 지으며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어요. 우리는 언어를 공유하지 않았지만 그는 각 단계를 인내심 있게 시연하며 어떻게 예술을 창조하는지 보여주었어요. 제가 떠나기 전에 그는 작은 나무 부적을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은 하루 종일 저를 계속 놀라게 했어요. 전통시장에서 음식 판매자들은 격려하는 미소와 함께 샘플을 제공했어요. 제가 작은 기념품을 샀을 때 상인은 다시 오세요 라고 간단히 말하며 선물로 다채로운 열쇠고리를 주셨어요. 그들의 관대함은 관광객들을 위해 계산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 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인 것 같았어요. 오후에 저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유명한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미래적인 건물이에요. 그 곡선형 금속 외관은 햇빛 속에서 빛났고 건물보다는 우주선처럼 보였어요. 내부에는 패션부터 기술까지 한국의 디자인 혁신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있었어요. 젊은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작품을 자랑스럽게 전시하며 그들의 창의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싶어 했어요. 한 학생은 세계 무대에서의 한국 디자인에 대한 그녀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열정으로 눈을 빛냈어요. 밤이 되자 저는 청계천을 따라 걸었어요. 이곳은 콘크리트로 덮인 수로를 아름다운 공공공간으로 변화시킨 도시 재생 프로젝트예요. 커플들은 물가를 따라 손을 잡고 산책했어요. 아이들은 맑은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발견하려고 하면서 웃었어요. 사무실 직원들은 긴 하루 후에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했어요. 부드러운 불빛이 시냇물을 비추며 이 분주한 도시의 중심부에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돌 위로 흐르는 물소리가 저녁의 부드러운 소리를 제공했어요. 위에서는 고층 건물들이 수천 개의 불빛으로 반짝였고 이는 반사되어 물 표면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이 순간 저는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어요. 그것은 단지 첨단 기술이나 경제적 성공이 아니었어요. 전통의 보존이나 사람들의 친절함만도 아니었어요.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매끄러운 방식이었어요.
과거에 대한 존중과 미래에 대한 혁신이 결합된 것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가 오랫동안 오해했던 이 나라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내일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고 저는 이미 무거운 마음으로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또한 소중한 것을 가지고 떠날 것이에요. 제 편견을 넘어볼 수 있도록 가르쳐준 놀라운 국가에 대한 진실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호텔 커튼을 통해 황금빛 햇살과 함께 찾아왔어요. 저는 천천히 짐을 쌌어요. 기념품들을 제 여행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장인으로부터 받은 작은 나무 부적, 시장 상인으로부터 받은 다채로운 열쇠고리,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구입한 한국의 혁신에 관한 책이요. 각 물건은 이제 제가 방문하기 전에 한국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과 모순되는 기억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제 전화기를 확인했어요. 제가 제출한 기사에 대한 편집자의 응답은 아직 없었어요. 그들이 이 기사를 출판할까요? 아니면 한국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생각을 고수하라고 요구할까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그런 명령을 따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는 서울의 풍경을 흡수할 마지막 기회를 주었어요. 운전사는 한강을 따라 경로를 택했어요. 도시는 완전히 깨어 있었고 생명력과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을 즐기셨나요? 운전사가 백미러로 제 눈을 마주치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말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이 짧은 방문이 제 직업적 삶과 개인적 신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실패를 찾으러 왔다가 대신 성공을 발견했다는 것을, 제가 수년간 거짓을 퍼뜨려 왔다는 불편한 지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비행 전에 시간이 남아 저는 한국 화장품, 전자제품, 전통 공예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을 돌아다녔어요. K-팝 상품 전시가 제 눈에 띄었어요. 제 보도에서 무시했던 또 다른 한국의 성공 이야기였어요. 제 전화기가 걸려오는 전화로 진동했어요. 제 편집자의 이름이 화면에 깜박였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어요. 대화는 짧지만 강렬했어요. 제 편집자는 제 새 기사에 충격을 받았고 그는 제가 한국의 성공이 아닌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다시 쓸 것을 요구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한국에 대한 비판적 보도로 우리 채널의 평판을 상기시키면서 더 커졌어요. 분주한 공항 터미널에 서서 한국 성공의 현실에 둘러싸여 저는 제 경력에서 가장 어렵고도 가장 쉬운 결정을 내렸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쓴 것은 진실이에요.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몇 초 동안 전화선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 다음 제 편집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돌아왔어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한국을 맡길 거예요. 돌아오면 우리는 당신 채널에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야 해요. 통화가 끝났어요.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은 저를 두렵게 했어야 했지만 대신 이상한 평화감이 저를 감쌌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편의보다 진실을 선택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창가 좌석의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한국 풍경의 마지막 모습을 담았어요.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아름다웠어요. 제가 보도에서 묘사했던 한국과는 너무 달랐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여 구름을 뚫고 맑은 푸른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래로 서울은 점점 작아져 거리와 건물의 패턴만 남았어요. 저는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고 중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 준비했어요. 비행은 제게 한국에서의 짧은 체류 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었어요. 삼성의 첨단 기술, KBS의 열정적인 기자들, 도시 전체에 걸친 전통과 혁신의 조화 등 이 모든 경험들이 제 선입견을 산산조각 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 직업적 정체성은 다른 나라의 결함을 지적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강인하고 비판적인 기자로 구축되었어요. 대신 정직함의 기반 위에 그 정체성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베이징에 착륙할 때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한국에서 본 것에 대한 진실을 말할 것이에요. 만약 제 현재 채널이 그것을 방송하지 않는다면 저는 제 이야기를 공유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에요. 베이징의 익숙한 광경과 소리가 저를 맞이했어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저는 변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눈으로 제 도시를 보았고 그 강점과 약점을 더 명확하게 알아차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방송국에 도착했어요. 동료들은 제가 편집자 사무실로 걸어갈 때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온 제 보고서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회의는 짧고 고통스러웠어요. 제 편집자는 한국에 대한 제 새로운 관점이 채널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민장,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보라고 조언했던 동료가 제가 떠날 때 들렀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그녀는 얼굴에 걱정이 쓰여 있으며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진실을 말할 거예요. 한국과 우리가 잘못 표현했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진짜 이야기요. 사람들은 알 권리가 있어요. 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보여준 변화와 진실은 단지 보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편견을 넘어 사실에 직면할 때 얻을 수 있는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저는 당신의 용기를 존경해요. 그녀의 말은 제가 마지막으로 떠날 때 저와 함께 남았어요. 3주 후 저는 새로운 스튜디오에 앉아 기술자들이 방송까지 카운트다운하는 동안 마이크를 조정했어요. 제 이야기가 소셜미디어에 퍼진 후 작지만 더 독립적인 채널이 한국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만들 기회를 저에게 제안했어요. 그들은 고정관념과 정치적 의제를 넘어보는 정직한 저널리즘을 원했어요. 카메라의 빨간 불이 깜박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렌즈를 직접 바라보고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오진입니다. 15년 동안 저는 한국이 미래가 없는 실패한 국가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발견한 진짜 한국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균형을 이루고 창의력으로 도전에 맞서며 방문객들을 진정한 친절로 대하는 나라입니다. 서울의 이미지가 제 뒤에 화면을 채우면서 저는 제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직하고 공정하며 편견이 아닌 직접 경험에 기반한 보도가 저널리즘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제 여정은 저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었어요. 진실성이요. 저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도록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에요. 진실은 저는 방송이 계속되면서 시청자들에게 말했어요. 항상 우리가 서로에 대해 자주 말하는 단순한 이야기보다 더 복잡하고 더 흥미롭고 더 인간적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이고 오늘 밤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진실은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러 변화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한국이 만들어낼 미래 혁신의 순간들을 함께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는 한국의 미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